네, 컴퓨터가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너무 손안의 컴퓨터인 스마트폰에 의지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계실 것 같고, 반면에 컴퓨터가 가져다준 이점도 당연히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우리나라에 처음 PC가 들어왔을 때 친구랑 같이 그걸 사셨대요. 그래서 처음 한 게 뭐였냐면 루브르 박물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모나리자 사진을 몇 시간 걸쳐서 다운받고 프린트했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림 하나 다운받는데 몇 시간 걸린다는 게 참 웃기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엄청난 감동이었다고 합니다. 저 멀리 떨어져 있는 프랑스에 있는 그림을 방 안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은 그 당시로는 완전히 혁신이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또 많은 시간이 지난 지금 컴퓨터는 실시간으로 엄청난 양의 정보를 세계 곳곳으로 또 우주로 빠른 속도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는 확실히 정보의 측면에서 평등을 구현해 나가고 있고 인간의 삶에 많은 편리함을 주고 있습니다. 컴퓨터는 이렇듯이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신 같기도 하고 악마 같기도 합니다. 오늘은 컴퓨터에 대해서 조금은 특이한 방향의 논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컴퓨터를 하나의 매체로서 바라보고 컴퓨터라는 매체가 인간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맥루한의 이론에 대해서 간단하면서도 비판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맥루한 또는 맥클루언이라고 하는 사람은 캐나다의 미디어 학자인데요. 미디어, 즉 매체라는 것이 어떻게 작동하고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에 대해서 많은 좋은 연구를 한 학자였습니다. 먼저 매체, 미디어라는 것이 무엇이냐를 정의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오늘 논의에서는 간단하게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중간자를 매체라고 하겠습니다. 맥루한은 어떤 매체를 사용하느냐가 인간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고, 특히 어떤 감각을 주로 사용하게 되는지에 큰 영향을 끼치면서 삶의 모습을 바꿔놓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맥루한에 따르면 원시 부족 사회에서는 인공적인 매체가 큰 역할을 담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리는 소리, 맞닿는 감촉, 직접 눈에 보이는 시각 정보, 혀에 직접 닿는 맛, 코에 닿는 냄새, 이렇게 정보들이 직접 전달됐습니다. 따라서 원시 사회에서 정보는 생생함이라는 특징을 가졌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보면 원시 사회에서 누군가로부터 어떤 정보를 전달받으려면 대부분 경우에는 직접 말을 듣거나 아니면 직접 어떤 행동을 보거나 그러는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직접 말을 할 때는 자연스럽게 감정이나 상황, 그런 것들이 톤이나 표정, 몸짓, 아니면 스킨십, 그런 것들로 녹아들어서 생생하게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원래 원시 사회에서는 중립적인 언어라는 건 없었고 오직 생생한 그 순간의 언어, 오감과 감정이 뒤섞여 들어가 있는 언어만이 있었습니다. 원시 사회의 정보 전달은 생생했기 때문에 그 안에 분절이 없었습니다. 원시 사회의 정보는 원래 아날로그였습니다. 소리를 들을 때 소리가 계속해서 쭉 이어지지 중간에 끊어지고 그러진 않잖아요. 소리의 강도가 약해지는 거일 뿐이지 언제나 소리는 들리고 있습니다. 소리의 형태가 변하는 걸 뿐이지 중간에 소리가 끊기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아날로그하게 이어지는 것이 원래 우리의 감각기관이 생생하게 정보를 전달받을 때 나타나는 특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원시사회로부터 문명사회로 인류를 이행시키는 아주 특별한 매체가 등장합니다. 바로 문자입니다. 문자가 생겨나면서 인간은 더 이상 오감을 사용해서 정보를 전달받지 않게 됩니다. 물론 아직 초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자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소수의 사람들은 문자를 사용하면서 오직 시각만을 활용한 정보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원래는 오감이 뒤섞여 있던 생생한 정보를 전달받았다면 이제는 시각이 다른 감각들을 위에 군림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문자는 고정성이라는 관념을 확산시킵니다. 동물이라는 단어를 말로 하면 그때그때 사라져버리고 또 상황에 따라, 톤에 따라, 감정에 따라 계속해서 변화하게 됩니다. 동물,
이라는 단어는 원래 실시간적이고 생생했습니다. 그때그때 변화했습니다. 그런데 동물이라고 문자로 적어 놓으면 거기에는 어떠한 생생한 톤도 감정도 없습니다. 동물이라는 고정된 어떤 무언가가 그걸 문자로 표현함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이데아가 생각나는데요. 또한 문자는 분절성의 관념을 확산시킵니다. 원래 인간의 감각기관이 받아들이는 정보는 아날로그라고 했지 않습니까? 촉각, 청각, 시각, 후각, 미각 다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감각은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자로 표현된 정보는 어떤가요? 알파벳 하나하나가 각각 독립적인 채로 존재합니다. 원래 정보는 분명히 매끄럽게 연결된 하나였는데 문자로 표현되고 나니까 각각의 부분이 툭툭 떨어져서 분리될 수 있게 디지털이 된 겁니다. 맥루아는 원시사회의 시적 공동체 문화, 즉 사람들이 분리되지 않고 섞여 있던 문화가 감각의 아날로그적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고, 그로부터 문명화가 진행되면서 사회가 점차 계급적으로나 기능적으로나 분화되기 시작하면서 사회가 점차 분절성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문자의 확산과 연관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문자의 사용이 널리 퍼져나갈수록 인간의 생활은 점점 더 시각중심적, 고정적, 분절적인 특징을 지니게 됩니다. 맥루아는 구텐베르크의 인쇄술 발명이 문자 사용을 획기적으로 확산시킨 사건이었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에서 특별히 중요했던 사건이라고 평가합니다. 인쇄술 발명 이후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문자 사용에 익숙해지게 되면서 사람 한 명 한 명을 마치 알파벳처럼 분절적인 개체로 바라보는 개인에 대한 관념, 고정된 나라가 존재한다는 국가주의적인 관념, 또 분절된 과정들로 이루어진 고정적인 기계 공정으로 동일한 상품을 반복해서 찍어내는 산업혁명의 정신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근대 국가가 발전하고 상품 경제가 발전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인간이 점차 고립되고 생생한 아날로그적인 체험으로부터는 점차 멀어지게 됩니다. 서양의 근대 사회에서 나타난 많은 문제들, 특히 인간적인 모습을 잃어가는 현상을 맥루아는 문자와 인쇄라는 매체의 특성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주제였던 컴퓨터라는 매체는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컴퓨터의 특징은 문자가 갖고 있던 시각중심성, 분절성, 고정성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물론 컴퓨터 화면을 눈으로 들여다보는 게 주가 되긴 하지만 동시에 듣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기술이 점점 좋아질수록 요즘에는 쿡방 같은 거 보면 냄새도 진짜 나는 것 같고 맛도 나는 것 같고 칼질도 직접 탁탁탁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실제 4D도 생겨나고 있고요. 컴퓨터의 발달로 인해서 다시금 오감이 뒤섞인 생생한 체험이 인간 생활 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에 비해서는 컴퓨터가 훨씬 더 역동적이고 실시간적인 정보를 전달하죠. 톤이나 감정, 분위기 등등 문자로는 표현될 수 없는 것들이, 아날로그적인 정보들이 컴퓨터로는 표현이 가능하게 됩니다. 컴퓨터에는 고정성도 분절성도 없습니다. 컴퓨터가 매체로서 사용될 때는 정보가 매우 역동적이고 유연합니다. 맥루아는 컴퓨터와 같은 새로운 매체의 확산으로 인해서 원시사회의 인간의 모습이 부활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감정이 더 풍부하고 오감이 더 균형 있게 발휘되면서 세계를 조금 더 생생하게 체험하는 그런 사회가 올 것이라고 예측한 거죠. 반면에 문자의 확산으로 인해서 생겨났던 개개인 간의 분절에 대한 믿음, 고정된 국가에 대한 믿음, 고정불변하는 진리에 대한 믿음 같은 것들은 점차 사라질 거고요. 컴퓨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맥루아는 새로운 매체에 의해서 기존의 문자 중심의 관념을 통해 세워졌던 경계들이 점차 무너지면서 지구촌이 되어갈 거라고 말했습니다. 지구촌, 글로벌 빌리지라는 개념을 제시한 사람이 바로 맥루안이었습니다. 저는 맥루안의 주장이 굉장히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생각해 볼 거는 컴퓨터라는 매체가 문자보다는 훨씬 더 풍부하고 원초적인 경험을 제공한다는 바로 그 사실이 커다란 매력으로 작용해서 사람들이 컴퓨터를 아주 많이 사용하게 된 것 같은데, 바로 그 점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탕만 먹고 쓴 약은 안 먹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책은 완전히 시각 중심적이죠.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재미가 없어요, 사실. 재밌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컴퓨터는 다양한 감각을 제공하니까 재밌죠. 근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컴퓨터를 통해서 너무 재밌는 것만 하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겁니다. 책 5시간을 가만히 앉아서 보는 거는 굉장히 힘든데 유튜브 5시간 보는 건 참 쉽죠. 이게 한편으로 보면 다양한 정보를 풍부하게 접한다는 점에서 장점일 수 있는데, 반면에 재미없고 힘든 걸 참고 책 5시간을 쭉 읽었을 때에만 얻을 수 있는 특별한 어떤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쓴 약도 먹어줘야 건강하게 자라는데, 컴퓨터는 단 사탕을 제공하는데 너무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약은 안 먹고 자꾸 사탕만 먹게 되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거죠. 생생한 경험을 하는 건 좋은데 너무 우리 입맛에 맞는 것만, 우리 입맛에 맞는 경험, 우리 감각에 맞는 경험만 하는 쪽으로 되어가는 게 아닌가, 앞으로도 쭉 계속 그렇게 되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긍정적일 거냐 부정적일 거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평가와 상관없이 앞으로도 컴퓨터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확산될 겁니다. 그로 인해서 인류가 어떤 변화를 겪을지 잘 예측하고 대응해 나가는 게 우리에게 중요하겠죠.